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30년 동안 일해서 40년 기간의 노후 기간을 책임져야 하는 100세 시대가 왔습니다. 은퇴 이후 40년간 경제활동이 없이도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똑똑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건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만드는 성공습관,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던 분들, 어떤 보험이 있지 하시는 분들 오늘 강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험플랜 119 방송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목요일이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보험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예, 100년을 설계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오늘은 100년을 미리 보는 성공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 명이 119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조만간 대책 없이 맞이한 은퇴가 정말 사회 문제가 될 시기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게 막 온몸으로 습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30년 벌어서 40년 쓰고만 살아야 되는 거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0년을 벌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직장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40년만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길기 때문에 과연 30년 벌어서 40년까지 될지, 이게 자료를 만들면서 내내 궁금해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위급 상황을 좀 탈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성공적으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하셨기에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봤더니, 첫 번째가 은퇴 준비를 어쨌든 누구보다 가장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하셨구나, 그리고 선견지명이 좀 있으시구나, 이런 거를 공통점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너무 많이 하셔서 요즘은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긴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세대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죠. 집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차, 그리고서는 다른 은퇴 마련을 아직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거를 탈피를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제 인생 제2막, 제3막을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꾸준히 취미생활도 하시고 제2의 직업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 세 가지가 공통점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보도 많고요.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알아야 동일한 월급 내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까. 이미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20년이나 30년이 다 흘러왔고 또 젊은 친구들에는 같은 시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이런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같은 돈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정보에 둔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아시는 게 좋을지 이런 자료를 보시는데요. 일단 글씨가 너무 많고 작아서 대체 이 중에 이런 서류가 나한테 오면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잘랐습니다. 네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시든지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서로들 가입을 하셔서 이렇게 모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있는 건데, 이렇게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특히 투자형 상품이나 변액연금은 저기 첫 번째 보신 설정 1이라고 나오는데요. 언제부터
설정이 되어서 이 상품이 쭉 유지가 되는지를 잘 보시면 이 설정일에는 이 금융상품의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잘 겪은 상품에 내가 투자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내공이 있는 금융상품일 테고요. 두 번째는 순자산액이 한 10명 모여서 하는 이런 금융상품이면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한 1000만 명이 뭐 1조 8천억 이렇게 자산이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신다면 크게 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률인데요. 뭐니 해도 지금 돈을 가장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어딜 가면 누가 저한테 수익을 그냥 많이 줄 수 있나요? 그렇게 거저주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과거에 한 15%에서 13% 정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던 거를 따라만 간다 그러면 뭐 대박은 아니어도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까지 중요하신 거는요. 이 금융상품에 내가 들어갈 때 설정일과 순자산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하시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를 날려고 해도 돈이 빠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 3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포인트로 하나만 더 보자 그러면 운용사가 어디인지 저희가 선택하는 금융상품들이요. 그 판매하는 회사가 운용사가 아니고요. 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뭐 도이치 자산운용, 하나 USB 슈로더, 프랭클린, 베어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느 회사는 외국에다 투자를 하는 거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요. 어떤 회사는 우리나라의 국내 채권을 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잘하는 회사에다가 잘하는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올리는 남의 돈이 아니고요. 내 돈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정도만 잘 고민을 하신다면 이것만 볼 수 있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봐서 기준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월급 생활에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내는 거는 뭐 저축도 그렇고요. 적금도 그렇고 보험료도 이렇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는데 습관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월 일단 꾸준히 내시는 게 우리가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옛날에 많이 부러워했었는데 많이 들어서 아시죠? 꾸준히 평생 동안 돈을 내시는 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여기서 정보력을 가미를 하신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싼 값에 배추값이 폭락했을 때 사면은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비쌀 때는 한 주밖에 못 사는데 가격이 10,000원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100개를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거 정도 하나만 간단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조금 더 저축을 하시는 이런 것만 가져가셔도 훨씬 수익률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돈을 모아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냥 한꺼번에 넣습니다. 일시납으로 목돈을 빵 넣고 얼마가 불어날까를 기다리죠. 어떤 분은 매달 그냥 100만 원씩 정액으로 똑같이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낸 사람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오는 거 그림으로 보실 수 있죠. 다음으로는 주가 하락할 때 주가 상승실에 감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그냥 가만히 내는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안해동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쭉 내시는 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요. 이거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때 감액하고 떨어질 때 막 이렇게 반대로 하셨을 때 수익이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페이지처럼 주가가 하락될 때 조금 더 납입을 하시는 게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미 방송 많이 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고점에서 투자를 좀 건너뛰고 쉬고 그 다음에 추가 납입 제도 이런 것만 잘 활용하신다면 이 페이지에 모든 투자의 원칙이 다 들어있는데요. 많이 비싸졌을 때는 잠깐 쉬시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돈을 좀 더 내고 평상시에는 매달 내가 내는 기본적으로 납입하시고 요것만 잘 유념하신다면은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가 있는데요. 요런 방법을 해서 어떻게 돈이 불어나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회사의 많은 자산운용 보고서들 중에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 게 좋잖아요. 내가 내는 돈은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 15.7% 15.8%, 9.3% 이 정도 되는 데에다가 내 돈을
40, 30 이렇게 분산 투자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돈으로 보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전 중요한 거는 20대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큰 돈으로 큰 목돈을 만들기보다는 작은 돈으로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10만 원씩 8억을 한꺼번에 준비하시는 건 너무 어렵지만 10만 원을 준비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을 꾸준히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납입을 하시면은 수익률을 잘 올리시면은 4억 원이라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돈을 내는 거는 일단 20세부터 취업을 하셨으면 50세가 될 때까지 내시고요. 그 다음에 20년은 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70세부터 지금은 100세가 아니고 120세까지 점점 길어졌는데 이 정도의 돈이 모인다 그러면 매달 10만 원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데요. 4억 원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한테도 쓰고 내 자손들한테도 쓰고 이렇게 생각하면 모으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0대로 넘어오시면은요. 시간이 10년이나 줄었기 때문에 우선 20년은 납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이는 돈은 한 반절 정도, 2억 원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50대에 있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10년 정도만 젊은 친구들처럼 우리가 오래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0년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은 40대는 9천만 원, 50대는 4천만 원 이렇게 은퇴 자산이 준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를 잘 준수를 하셔서 수익률이 괜찮은 상품만 잘 고르신다 그러면은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곧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들 중에 본인 명의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만 원짜리 연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 그거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의 차이는 정말 삶의 질이 하늘과 땅처럼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20만 원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젊은 친구들은 30년 동안 20만 원 이렇게 꾸준히 납입만 하시면은 8억 원이라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부모님이 저한테 너 노후에 써라 이렇게 8억 원이나 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를 하셔서 긴 시간 작은 20만 원, 10만 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고요. 이제 40대로 오시면은 10년 정도는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20만 원 정도 하시면은 1억 8천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되고요. 50대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자녀분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10년 정도는 내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가 준비가 된다 그러면 8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통장에 수시 입출금 할 수 있는 통장에 8천만 원 들어있으신 분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10만 원, 20만 원 이걸로 시간에 투자를 하셔서 은퇴하셨을 때 목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게 사회 문제가 될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신년에 가장 중요한 연금으로 정보를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젊어지는 노후를 대비한 변액 연금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연금에 대해서 이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 공감하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과 관련된 어떤 고민도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고민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신데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을 좀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떤 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제가 연금을 들었는데요. 네. 들은 게 최저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연금보다 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예. 그게 정말 그런지, 그래서 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특별히 연금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네, 45이에요. 올해 45 되셨어요. 네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보험 증권을 봤는데 확인을 좀 네. 해볼게요. 그 말씀하신 연금이라고 하셨던 그 보험이 동부생명의 연금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종신보험 이거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 2015년에 가입을 하셨고 한 달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한 50만 원 가까이 되십니다. 네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으신데 2010년도에 LIG 닥터 플러스 통합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여기에 실손 의료비도 네. 포함을 하셨고 이 보험도 네.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에 내고 계신 보험료가 한 60만 원대 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거죠?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힘들어서 내고 있어요. 미래의 나에게 미리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김성훈 전문가께서 또 연금 보험 쪽으로는 전문가세요. 연결해 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연금 목적의 보험에 가입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또 어떤 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풀어드릴게요. 40대 여성분이십니다. 40대 중반이셨고요. 전반적으로 보험 점검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2018년 새해가 밝아왔는데 모든 일이 잘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두 가지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일단 지금 포커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일단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보험사에서 어떠한 상품을 만들게 되면 어떠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이 좋고 나쁘고는 없고요.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내 목적이랑 다르냐 안 다르냐 이런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앵커님하고 시청자님께서 대화 나누는 속에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연금을 지금 생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제목에서 보시면 동부생명의 연금을 받아서 행복한 밑에 뒤에 보면 종신보험으로 돼 있죠. 근데 연금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일단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보면 주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주계약이 2억으로 돼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가입을 하셨던 보험이 목적을 어떻게 했느냐에서 얼마나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를 가입을 하실 때 내가 종신보험으로서의 사망을 하면 좀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전제하에 보게 되시면 지금 보험료가 한 50여만 원 돈 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10년을 내시고 20년 납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납입 금액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언제 사망을 하든 2억을 받기 때문에 결코 내가 손해보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종신보험이 아니라 연금을 가입을 하신 거예요. 연금이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보험은 20년 납을 하셨어도 원금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 보험을 3.5%의 최저 보증을 한다고 해도 추가 납입이 없으시면 20년이 한 21년째 돼야지 원금 회복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연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주계약 보험금 내가 정했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네. 선생님께서 내셨던 그 적립금을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 전환하는 순간 보장도 다 사라져요. 네.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면 20년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낸 돈을 다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그런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도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선생님이 이 종신보험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변액연금에 만약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50만 원을 지금 가입을 하셨을 때 뭐 추가 납입을 연결을 해서 뭐 20에 30 정도 해가지고 만약 하신다라고 하면 한 4년에서 4.5%의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원금을 회복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 20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훨씬 더 많은 큰 수익을 받아가서 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가입을 하신 것도 3.5%의 최저 보증이라고 하면 현재의 그 나와 있는 그 종신보험의 보험 중에서는 최저 보증률이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가입을 하시고 지금 2년여가 지나셨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이걸 많이 해지를 하신다면 해지한 것금이 한 10% 내외밖에 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하니 이거를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더 하셔가지고 지금 한 50여만 원이니까 100만 원까지는 더 추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더 추가 납입을 하셔서 그걸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되시면 앞으로 한 8년은 원금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 최저 보증이 3.5%니까 결코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도 운영을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내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걸 정리를 하시고 지금 들어가시는 것만큼을 전부 변액연금으로 돌리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물론 지금 내정이 아깝지만 이거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1대2, 20에서 한 30 정도의 추가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한 4, 5년 정도면은 그 원금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20년 되는 시점에서는 지금 여기서 해지를 함으로써의 그 잃어버린 그런 금액까지도 다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펀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4.5%의 수익률만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난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올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면 선생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있는 거기에 추가 납입을 더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내는 그 보험료가 도저히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연금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변액연금으로 그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들이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연금을 생각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왜 종신보험과 연금에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그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을 하다 보니까 위험보험료도 뛰고 또 사업비도 많이 뛰게 돼 있습니다. 10을 가정할 때 지금 현재 가입하셨던 이 보험은 사업비를 한 35%에서 한 40%를 공제를 하는데 일반 연금 같은 경우는 한 12에서 15%밖에 사업비를 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특별규정에 들어가는 그 수익률, 그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안을 1안과 2안을 잘 생각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건강보험은 어떤가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는 제가 100% 박수 쳐주시고 굉장히 잘 가입을 하셨으니까 이 보험은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여긴 실손보험, 우리가 일단 생존보험은 가장 중요한 게 실손보험이거든요. 실손보험을 준비하셨고 여기에 또 3대 진단비까지 또 3천만 원씩 이렇게 잘 준비해 줬었어요. 또 더군다나 지금 생명보험 같은 경우 만약에 동부생명에 가입했을 때 특약으로 만약에 가입하셨으면 거기는 뇌출혈밖에 가입이 안 되는데 여기는 또 뇌졸중까지 해서 잘 가입을 하셨고요.
또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부 비갱신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실손을 이외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처음에 그 나중에 가입을 하신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게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건강보험은 잘 유지를 하시고요. 지금 그 종신보험은 제가 연금을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안을 잘 생각을 하셔서 그 좀 좋은 쪽으로 그 선택을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게요. 추가 납입할 정도는 안 되는데 정말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요,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은 또 짜면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시는 것들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두 개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금의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이거를 뭐 해지하는 게 사실 뭐 6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민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도움이 더 필요하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5118님께서 남기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수술비 보장을 준비하신 것 같고요. 홍정아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네, 문자를 보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가 먼저 중요한데요.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으면 그 16대 질병 수술비나 그리고 생명보험의 종수술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의료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보장 내용을 보시고 보상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있으신지 적어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저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1707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 문자는 길게 남기셨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삼성생명 무배당 플래티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의 구성 중에서 갱신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걱정됩니다. 주계약보험을 제외한 갱신 특약을 전부 해지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또 더불어서 진단비, 수술비에 가입하려면 생명과 손해보험사 중 어느 쪽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까? 라고 질문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김성근 전문가님.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갱신은 결국은 보험기간 만기 때까지 계속 내시하고 계속 오른다는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보험료에 대한 그 생각을 하셔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위한 밑에 그 특약은 다 그 삭제가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전화하셔서요. 삭제를 하시고요. 두 번째 그 진단비하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크게 나누면 진단비라고 하는 건 3대 진단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암 진단비하고 뭐 뇌혈관 질환 또 심혈관 질환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사에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보다는 암을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범위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장 전막내암이라든가 또 자궁암 뭐 그 생식기암 이런 것들이 전부 일반암에 포함이 돼 있느냐를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명보험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생식기암이라든가 남성이라든가 이런 생식기암들이 전부 소외감으로 빠진 경향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뇌질환 같은 경우도 뇌출혈까지만 보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생식기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으로 돼 있지만 대장 전막내암 같은 경우는 또 소외감으로 돼 있는 회사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일반암으로 돼 있는 회사를 좀 고르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비로 돼 있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 질병수술비에 몇 대 수술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술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만약에 고르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이와 함께 성별 또 가족력 같은 사항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진단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또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보장 내역이나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상품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예, 좀 알고 싶어서. 아, 그러셨어요?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7세 미혼이에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요. 그래서 네. 연금에 대해서 좀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그 하나손해보험의 위사랑 건강보험을 2010년도에 가입하셨어요. 이거 맞으세요? 네네. 예, 그리고 2011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연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들으셨다는 그 보험이 ING생명의 종신보험인 것 같으세요? 이거 맞으시죠?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 예, 맞습니다. 보험료가 68만 원이 나가네요. 네네. 그래서 한 달 보험료가 80만 원대이신데 그래도 미래에 대한 나에게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납입을 잘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한 7년 네.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보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 홍정아 전문가 연결해 드릴 거예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47대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보험이 2건이 있으셨는데요. 부족한 보장 없는지 또 연금에 대해서 니즈가 크셨거든요. 함께 봐드릴게요. 홍정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47이신데 미혼이시면 요즘 골드미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나 봐요. 자영업을 하시나요? 예, 지금 저는 예, 자영업하고 있어요. 예, 그래도 보험료를 83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이렇게 네네. 큰 돈을 보험료로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증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나손해보험의 미사랑 건강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 3대 진단비가 3천만 원씩,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이 3천만 원씩 돼 있고요. 또 수술비와 입원비와 그리고 의료실비와 또 운전자 보험까지 이렇게 골고루 폭넓게 준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뭐 진짜 갱신도 없고 20년만 납입하시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참 잘 가입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네. 또 그다음에 ING생명의 CI 종신보험이 요것이 지금 보험료가 68만 원씩 나가는데 지금 보장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어요? 그때 가입하실 때? 뭐 CI니까 그 네. 보장, 네. 보장 부분도 있지만 그거 이제 보험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목적 뭐 네. 이런 거 아,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험료가 68만 원, 7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속 지금 납입하고 계시는데요.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게 1억 8천의 사망 보장을 해주는 종신보험이에요. 그런데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할 경우에 50% 선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일 경우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걸리면 9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가 돼요. 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계속 이게 납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서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연금으로 전환하는 순간 보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으로 전환하면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한 7년? 6년을 넘게 이렇게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정리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거를, 보험료를 줄이고 이 보장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으시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 그냥 가져가고 그러면은 그래서 연금이 부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연금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험료를 뭐 줄이고 따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예. 이 ING 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이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지금까지 6년 동안 잘 납입하셨어요. 그래서 적립금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이 보험에는 적립금. 예, 보장을 위한 보험료도 있지만 적립보험료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안 내셔도 보장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또 치료될 수가 있으니까 10만 원씩 그 보험료를 10만 원씩만 납입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보장은 9천만 원 진단비는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만 원만 납입하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58만 원 정도의 여력이 생기시잖아요. 그걸로 연금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 그런데 그거를 다 연금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금 방송을 처음부터 보셨나요? 네네. 네, 처음에 그런 변액연금 김경아 전문가가 하시는 거 보셨겠네요? 그래서. 예, 봤어요. 변액연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그러면 연금을 30만 원씩을 이렇게 계약을 하시고 추가 납입으로 30만 원씩을 하시면 추가 납입 30만 원씩을 하시면 추가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기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납입 30만 원 하고 30만 원 추가 납입하시면 12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그럼 70세 되면 1억 5천 정도의 적립금이 생겨요. 예, 그러면 70세부터 죽을 때까지 3.75%의 수익률을 가정을 하면 연 1,100만 원 정도의 그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아까도 보셨지만 10% 이상 나면 그것보다 좀 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데 ING 생명의 CI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시청자님. 그러면 예. 지금 유니버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유니버셜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그게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의무납입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이제 보험료가 다른 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보험은 2개월만 안 내면 실효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보장은 유지할 수가 있고 보험료를 안 내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요. 그 보험료를 줄여서 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게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합니다. 예, 시청자님. 예, 저희 홍정아 전문가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를 풀어주셨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전화 연결을 했던 시청자가 있는데 사례가 좀 비슷해가지고요. 김성문 전문가께도 코멘트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보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7년 정도 납입을 하시고 굉장히 꽤 많이 납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홍정아 전문가님께서 부분 감액을 하고 남아있는 낼 돈을 좀 변액연금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부분 감액을 할 경우에는요, 그 감액되는 부분은 해지 처리가 돼가지고 해지연금이 좀 발생을 할 겁니다. 해지했을 때요? 아니, 해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70만원 정도 내시는 거를 한 10만원 정도로 부분 네네. 감액을 하면 10만원 정도로 내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60만원 정도에 되는 부분이 부분 해지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거를 찾을 수가 있으세요. 해지한금을. 그러면 그 해지한금을 찾으시는 돈을 지금 그 홍정화 전문가가 말씀하셨던 그 변액연금에다가 선납 처리를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하면 수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먼저 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연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그 혜택을 좀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근데 때문에. 그거에서 해지한금에 해지를 하게 돼서 이게 돈을 받으면 네. 그 제가 낸 돈에 대해서 좀 절감되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감되는 순간에 또 해지연금 받아서 선납 처리를 하면 그런 것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연금에 대한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고 연금까지 하나 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고요. 저희가 다음 분도 또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송 끝난 이후로 더 깊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010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보상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보상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은 전문가님. 네. 예. 상대방과의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겠죠. 예. 그게 어떤 장소냐에 따르고 또 이게 넘어져서 그게 뭐 부셔졌는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처리가 가능해요. 예. 하지만 상대방과 그 과실 여부를 따져서 합의를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보험회사와 꼭 통화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 이번에 세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셔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하셨는데요. 예. 근데 제가 2년 전에 예. 수술을 해서 지금 오른쪽 무릎에 예. 철심이라 그러죠. 그걸 좀 막힌 상태거든요. 예. 그래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지. 예. 그게 궁금하셨군요. 네네. 무릎 수술은 잘 되셨어요? 예. 올해 초에 그걸 제거한다고 그러는데. 예. 예. 예, 그래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셔서 다행인 것 같다 싶고요. 바로 저희 김성훈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나눠 보십시오.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2년 전에 그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얼마 안 있으면 그 핀을 제거하신다고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데는 요거 말고는 다른 질병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55세입니다. 55세시고요. 일단은 그 가입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실손보험 가입하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단 하나 그 실손보험에 할 때 지금 다리에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그 다리에 대해서는 부담보가 좀 설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부담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있을 때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다친 부분에 대해서요? 네네, 맞습니다.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데, 이 부담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기간 부담보가 있고 전기간 부담보가 있습니다. 그거는 네. 좀 알으실 필요가 있는 게, 네. 만약에 기간 부담보가 만약에 걸리신다라고 하면, 3년이나 5년 부담보가 많이 걸리셨으면, 3년이나 5년 동안 치료랑 관계없이 보험사에서는 그 기간 동안만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네. 그 이후로는 무조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간 부담보는 치료력이 없어야 됩니다. 5년 동안. 네네. 아예 치료력이 없어야지. 예를 들어서 2년 지났는데 치료를 하셨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또 5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네. 같은 경우는 아마 전기간 부담보다는 기간 부담보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현재 그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 네. 지금 나이가 있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단독 실손은 요새 보험사가 약간 좀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문 진단이 또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사망 연계를 해서 그런 그 네. 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 네. 크게 높지 않게 하면 네. 한 5, 6만 원 선에는 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그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도 잘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다른 보험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도 그간 건강하신 편이셨던 것 같네요. 네네. 예, 저희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혹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세 번째 시청자까지 연락을 해봤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풀어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봐드릴게요. 이번에도 문자 하나 또 볼 건데요. 3003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달팽이관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정아 전문가님, 이게 귀에 뭔가 이상이 있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요즘 제 주위에도 보면 달팽이관 이상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이 많으신데요. 네. 이게 어지러워서 이렇게 걷지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렇게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영향이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원인 모를 질병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달팽이관 이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보험 가입하는 거는 이제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보험회사에서 이게 서류 심사 후에 보험 가입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이 서류를 올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보험 가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지 목적에 맞게 설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고요. 김성훈 전문가께는 8711님께서 보내신 내용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30세 남성입니다. 3주 전에 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 역시 뭐 부담부? 전기간 부담부 그 걸릴 수도 있겠네요. 심성 전문가님.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예. 현재로는 가입이 좀 불가능하시네요. 왜냐하면 예. 아까 분하고 지금 분하고 약간 차이가 뭐냐면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2년 전에 그 수술을 받으신 거고요. 예. 이분은 지금 3주 전에 하셨기 때문에 일단 보험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안에 치료력이 없으셔야지 그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만약에 6개월이 지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후방 십자 인대라고 그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도 네. 가입은 가능하실 때 그때 아마 부담보 처리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가입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으시고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4958님께서 주셨거든요. 이번 문자도 김성훈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연금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추가 납입을 하면 사망보장도 되고 연금도 받아서 일석이조다라고 하던데 이거 정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정아 전문가께도 아까 이런 비슷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참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보험은 목적과 맞아야 되거든요. 일석이조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떠한 걸 선택을 하면 한쪽으로 가셔야지 만약에 이렇게 이런 보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은 좀 손해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어떠한 그런 혜택이 더 많으실 거고요. 내가 만약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 연금 재원으로서의 그 기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기본 종신을 가지고 추가 납입을 연금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보험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더 커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고 종신보험도 연금보험도 다 갖고 싶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종신보험에 연금보험,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통해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어떤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그 납입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그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목적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열려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빠르고 정확한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